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증시였네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마감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장이 연초 좀 불어닥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코스피는 약간 약세로 마감했고 코스닥이 강했고 개인 주체 수급은 어제 대량으로 이제 3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도 1조 원 넘는 규모가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사들이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연초 뭐 성장 섹터, 성장 테마들이 굉장히 강세를 띨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썸네일 제목에도 있듯이 1월달 CES가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서 국내 이제 주요 기업들, 대기업 단에서의 어떤 로봇 대전이 좀 예고되고 있다. 뭐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직접 가서 이제 로봇 기술을 또 시연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증시에서도 관련 어떤 섹터군의 어떤 흐름을 아마 좋게 만들 겁니다. 올해 증시 뭐 간략하게 좀 결산도 해보고요. 내년을 위한 어떤 희망을 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올해 마지막 장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마감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5% 정도 밀렸고요. 2977포인트.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100여 종목 많았네요.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도 8조 5천억으로 굉장히 급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거래대금 10조 원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마른 샘 같은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등락률은 0.5% 정도 상승 103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수 860종목, 하락 종목수 500여 종목으로 300여 종목 이상이 강세. 그래서 코스닥 중심,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강세 흐름이 연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뭐 외국인 기관, 뭐 각각 이제 순매도 계속했죠. 외국인 코스피에서 2,200억, 기관은 7,400억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270억 순매도, 기관은 1,800억 순매도. 선물을 꽤나 팔았네요. 7,700개 외국인이 팔았고요.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에서 66조, 조금 늘어났네요. 조금씩 증시로 유입될 대기 자금들이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펀드 쪽으로 좀 늘어났네요. 보니까 주식형 펀드 쪽으로 90조 넘더니 95조를 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은 뭐 그냥 보합 정도, 3대 지수 모두 보합 정도로 마감했고 오늘 일본 증시 0.4% 빠졌고 홍콩, 대만 보합 정도, 그냥 뭐 큰 변동이 없었네요. 상해 증시도 0.6% 정도 상승. 그래서 무난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업종별 수급 보면 뭐 다른 쪽은 골고루 좀 매도했어요. 양쪽 기관 외국인들이. 근데 전기전자 섹터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전기전자 섹터가 이제 연말에 좀 센데 반도체 중심으로 좀 센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IT가 좋았죠.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300억, 400억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디지털 컨텐츠, 반도체가 한 500억 들었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가 가장 강한 어떤 흐름, IT 중심으로 오늘은 코스닥이 강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0.6% 정도 밀렸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이제 3% 튀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거리 수급. 기관이 1,500억 순매수, 외국인이 350억 순매수. 그래서 인텔의 이제 낸드 사업부 인수 1차 이제 단계가 이제 인수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좀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우상향의 기조, 5일선 깨지 않고 우상향의 기조를 좀 보이는 강세 흐름. 삼성바이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시세 변동이 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고요. 나머지는 뭐 대부분 좀 빠졌죠. 그래서 배당락에 대한 어떤 여파 내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1%대, 제약도 1%대, 셀트론도 1%대 약세를 보였고 오늘 뭐 펄어비스는 2% 상승, 카카오 게임즈 1% 상승. 오늘 메타버스 쪽 강했어요. 메타버스 NFT 이런 쪽으로 강했고 반도체 LX 세미콘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뭐 대장주는 뭐 당연히 동진 세미캠이죠. 그래서 요날 이제
대량거래, 장대 양봉, 그리고 메이저 쌍끌이 수급. 그러면 이거는 상승 돌파형이다. 상승 더 이어지는 흐름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도 다시 또 슈팅을 14% 날리네요. 확실한 반도체 대장주의 어떤 위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바이오 쪽은 좀 혼조예요. 약세 종목도 있었고, SPAM 2% 약세, GC셀은 2% 강세, 컴퓨터 홀딩스, 메타버스 쪽은 와우 계속 강세네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내년에도 시장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가 조금 더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어떤 액션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보면 유진테크 2% 튀었고, PSK도 1.7% 튀었고, ISC 제가 강조 많이 드렸죠. ISC도 11% 상승으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텍도 1%대 강세, 유니셈도 5% 강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 계속 반도체 쪽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그 로봇 테마도 한번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10.8% 강세로, 이거 매집 상승 패턴이거든요. 로보스타 1% 강세, 역시나 매집 상승 패턴들 계속 이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에브리봇도 역시나 상승 매집형의 어떤 형태로 단일가 들어가가지고 거래가 급감했죠. 그래서 밑에서 거래 터지고 상치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상한가 엄청 강하다는 거죠. 이 테마에 지금 어떤 강도를 보여주는 거죠. 유진 로봇도 1.8% 강세로 이제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고, 이제 RS 오토메이션, 이제 로봇 모션 관련된 회사로 우상향 기조 속에서 전고점 타진하는 흐름, T 로보틱스 1.8% 강세, 로보티즈 9.7% 강세로 신고가 영역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로브로보 2.3% 강세, 아지네스텍도 이제 우량한 어떤 기업이죠. 5.2%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이제 부동산 NFT 관련된 기업들 MBT 9.5% 강세, 세종텔레콤도 3%대 강세, 한국토지신탁 0.5% 상승.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강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 상승 테마 가능성 높은 기업들 굉장히 좀 바닥권 매집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중장기에 단기의 수급들이 굉장히 좀 몰아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업종 차트를 좀 빼놓고 갔네요. 코스피 지수 차트 살짝 좀 깼죠. 60일선 살짝 깨는 흐름 오늘 전개됐지만 거래대금 급감했고, 뭐 조정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뭐 신고가 영역이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5일선 타고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 중소형주 중심의 어떤 강세장의 어떤 모습을 확연하게 코스닥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1월달 내년 초 중소형주 장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흐름이 되고 있다. 이제 올해 결산 개념으로 올해 수급을 한번 볼게요. 종합적인 수급.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이제 개인들은 6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25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38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금융투자 주체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기관들이 골고루 좀 매도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건 연기금이죠. 24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한국 주식의 비중이 높아졌다 해가지고 줄이는 차원에서 다소 좀 기계적인 매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 중에서 이제 올해 보면 금융업종에서 22조 8천억의 순매수네요. 그리고 화학이면 이제 2차 전지겠죠. 대체로 1조 5천억의 순매수, 통신업 쪽으로도 1조 5천억 순매수, 은행 9,500억, 운수 창고 3,200억, 의약품 2,900억, 의료정밀 2,800억, 섬유 의복이 2,600억, 증권, 보험 각각 2,000억대 순매수를 보이는 이제 순매수를 보였던 흐름이고, 올해 이제 순매도가 가장 컸던 쪽이 운수장비, 현대차그룹 뭐 이런 쪽이죠. 음식료에서도 좀 많이 팔았네요. 7,800억, 유통 5,700억, 전기가스 2,800억, 건설 1,700억.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기관들은 음식료, 건설업, 증권, 비금속에서 순매수를 좀 보였고, 나머지는 다 순매도. 근데
유독 많이 판 데가 18조 원을 판 전기전자네요. 외국인도 24조 원을 전기전자에서 팔았으니까 예, 가장 많이 판 흐름을 좀 보인 섹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골고루 기관들은 또 화학 섹터, 운수장비, 서비스업, 의약품도 1조 7천억 팔았네요. 코스닥 넘어가면 기관들이 아이고 잠시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0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기관이 5조 4천억을 순매도 했고 기타 법인 쪽에서 5조 원 정도, 뭐 외국인은 3,400억 순매도인데 그냥 뭐 똔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뭐 많이 매수했던 거는 이제 전기전자, IT 부품 4천억, IT 하드웨어 3,900억, 그러니까 반도체, 뭐 IT 쪽으로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제약 쪽을 많이 팔았네요. 8,600억을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통신 장비도 1,500억 팔았고, 디지털 컨텐츠, 오락문화, 메타버스, 게임, 뭐 엔터 이런 쪽이죠. 차익 실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기관들 수급이 또 중요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제 메타버스, 게임, 뭐 NFT 이런 쪽으로 디지털 컨텐츠, 오락문화 쪽으로 6천억, 4천억, 1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고, 뭐 나머지는 다 순매도네. 그렇죠? IT 하드웨어 이런 것들 다 매도를 했고, 제약도 매도를 했고. 그래서 올해 가장 안 좋았던 섹터군을 기관은 IT 바이오를 그냥 팼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올해 좋았던 메타버스, NFT 게임을 집중적인 어떤 매수를 해서 상승을 견인시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의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내년은 반도체, IT, 제약, 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 쪽 한번 보죠. 코스피 쪽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수급이 강했죠. 1,8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200억대. 그러니까 최근에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진짜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IT 쪽으로 외국인 기관이 수급을 몰아붙이는 현상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는 IT 종목들이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 그래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아래때는 이렇게 종목들이 있고요. 코스닥, 네오위즈. 지금 다 이제 NFT 플레이 투 원 뭐 게임, 이제 돈을 버는 게임, 그런 NFT 관련된 거죠. FSN도 이제 NFT 사업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도 주류가 될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ISC는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인탑스 KH 바텍은 뭐 이건 이제 폴더블 관련된 기업인데 IT 부품 쪽으로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파인테크닉스 이런 것들. 메타버스 뭐 이런 것도 맥러스, 맥스트 이런 것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네요. 그래서 반도체 쪽 많은 것 같고요. 바이오는 없네요, 오늘. 코롱 생명과학 정도 있네요. 코롱 티슈진이 삼상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호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요것도 한번 1년짜리 한번 볼까요? 1년짜리 어떤 수급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한번 보면 크래프톤이 가장 많네요. 1조 8천억이 들어왔네요. 양쪽에서 외국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2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1조 4천억을 양쪽에서 순매수했고, SO일 6천억, 삼성 엔지니어링 4천원, KT 3,900억, 4천억 정도. 하나투자증권이 이게 이제 하나 자산운용에서 아마 지분 매수한 부분이 잡혀서 이렇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FNF 섬유의복 쪽에서 수급이 왜 좋았나 봤더니 이 FNF 때문에 그랬군요. 외국인 기관인 쌍끌로 거의 3천억을 매수했네요. 일젠머티리얼즈, 한국가스공사, 듀선, 퓨어셀 이런 종목들 있었고, 대덕전자 최근에 흐름 좋죠?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죠. 코스닥 보면 역시나 뭐 게임이라든지 2차전지, 엔터, 카카오게임즈 8천억, 첨보 2차전지죠? 2,600억. 야, 우상향 개조 깨지지 않네요. JYP 엔터 0.8 이제
2천억 들어왔고, GC셀이 이제 그래도 바이오 쪽의 명맥을 이었네요. 예, 1,500억.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했네요. 예, 1,390억을 순매수하면서 외국 기관 도합 1,500억 순매수.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반도체 쪽으로도 1,400억대 순매수 들어오면서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바이오 쪽에 이제 두 번째 종목에 1,300억 들어왔습니다. 최근엔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1,200억 들어왔고, 야, 이거 10백원에 완전. 클래시스, 미용 관련된 기업들 올해 좋았죠. 예, 수급 좋았고, 수급 동반해서 상승을 보여줬고, 반도체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쪽 계속, 예, PS테크도 이제 수급 좋고 우상향 기조. 하나마이크론 계속 수급과 동반해서 우상향 기조. 동아기업 2차전지 500억 들어오면서 좋은 어떤 흐름들. 반도체 쪽, 예, GST 역시나 우상향 기조 보여주겠습니다. 올해 이제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고, 꼭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올해 수급 좋았다고 내년에 시세 좋을 리는 없죠. 예. 그래서 이쪽에서 좀 잘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연간, 동시 순매수 종목들은 이렇게 좀 됩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삼성바이오의 미국 그 바이오 회사죠. 바이오젠의 인수설입니다. 예. 요번이 오늘 증시에서 가장 큰 해프닝이었던 것 같은데요. 해프닝이라 해야 될까? 하여튼 미국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미국의 바이오젠을 뭐 인수 타진한다 이런 소식이 미국에서 이제 바이오젠의 급등을 만들었죠. 시간으로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국내 이제 정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인 공시,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한 언론사의 어떤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건데, 이게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갑자기 나올 리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이슈들, 옛날에 이제 현대차의 애플카 이슈도 있었죠. 예, 그것도 이제 뭐 전혀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결국. 나중에 왜냐하면 뭐 결렬됐다, 뭐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공시를 냈었기 때문에 뭔가가 이제 있었다는 건데, 삼성하고 바이오젠도 뭐 뭔가 물밑단에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이 진행 중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흘러나왔다는 것 자체가 협상에는 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왜 나왔을까 하는 이 기사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삼성그룹이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의 인수설에 휩싸였다. 삼성그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바이오젠 주가가 급등하는 등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이제 그 단독으로 이제 오전에 기사를 냈었죠. 삼성그룹이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젠 지분 인수를 위한 사전 검토를 마치고 협상을 시작했다. 바이오젠 지분 전체를 인수한다면 거래 금액이 5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현재 지금 바이오젠의 시가총액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젠의 시가총액이 한 45조 원 내외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분 전체 인수를 한다면, 예, 뭐 지분 통으로 이제 사는 어떤 관점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 삼성그룹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50조 원 규모의 딜은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부담된다는 분석이다. 삼성그룹과 바이오젠이 접촉할 수는 있지만 인수 진행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50조 규모의 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삼성바이오가 그만한 돈도 없고, 그만한 돈을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든 삼성전자가 도와주든, 예, 삼성자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던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이 117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다른 반도체 회사를 뭐 인수할 수도 있고, 예, 뭐 전자업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가운데 삼성그룹이 또 바이오 사업을 또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 하면서 인수 합병까지 열어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방향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근데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50조라는 규모는 삼성전자에게도 사실 좀 부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했죠. 삼성그룹이 지난 8월에 3년간 240조 신규 투자 계획 밝히면서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해갔다고 이제 전했었죠. 그래서 바이오 이제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산업이 굉장한 고부가치라는 거를 삼성그룹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목도했죠.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같은 기업이 백신 수십조 원 팔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돈도 벌었고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도 맞는 어떤 발판도 삼았고 모더나는 뭐 시총 5조에서 150조 갔으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할 정도의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클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주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바이오 제약의 파이프라인을 고도화하는 것이 삼성의 전략이다 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그린필드 투자, 보통 이제 뭐 해외 공장 인수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린필드 투자와 인수 합병 M&A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장이 지난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인수설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젠하고는 그 삼성 바이오가 이제 연관이 있죠.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제 시밀러 사업하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공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주식을 바이오젠으로부터 가져오는 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약간 조금 와전돼 가지고 언론에 새 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바이오젠을 인수한다. 그게 아니라 결국 이제 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주식을 가져온다든지, 로직스가 이제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좀 와전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뭐 인수하든 지분을 가져오든, 뭐 삼성그룹,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뭐 좋은, 뭐 어떻게 보면 좀 호재일 수 있죠. 호재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추후에 또 가능성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은 뭐 지금은 논의 중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가지고서 뭐 우리가 거래 전략 세운다든지 그거는 좀 부적합하고, 하지만 혹이라도 이제 이게 뭐 진짜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 좀 급물살을 탄다든지 나오게 된다면 전체 바이오 센티에는 나쁠 건 없죠. 그리고 한국 바이오 산업에도 이 바이오제는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신경, 뇌신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추신경계 쪽으로 글로벌 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어쨌든 연관이 되고, 뭐 혹여라도 이제 지분 인수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우호적인 방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리온 쪽에서도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죠. 유플라이마가 이제 캐나다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시장도 작지가 않아요. 1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이 유플라이마가 또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죠. 그래서 유럽에서 승인 받았고, 이제 캐나다, 이제 미국 남았네요. 어쨌든 20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는, 그리고 이제 차기 버전이었던 고농도 버전에서 캐나다 시장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획득한 허가는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건선 등 휴미르가 보유한 주요 적응증, 뭐 이 정도 받았으면 뭐 시장 다 점령할 수 있죠. 휴미라는 지난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제품이다. 지난해 캐나다 시장에서만 약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플라이마가 유럽과 국내에 이어서 캐나다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북미 진출을 본격화하게 됐다며, 캐나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도 고품질의 고농도 제형 유플라이마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요 셀트리온 관련된 다른 기사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주주 떠나는 셀트리온 해서 큰 손들 뒤통수 맞았다,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그렇게 제목이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배당락 이후 이제 주가가 이틀 연속 오늘까지 이제 좀 빠졌죠. 그러니까 28일 올랐던 그 주가가 이제 다시 다 되밀리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뭐 대주주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매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메이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패시브한 물량도 이제 어제 나왔지만 뭐 수급 보면 어제 셀트론의 이제 수급 보면 30만 주 이상씩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팔아서 이제 5% 빠졌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기도 했지만 사실 대주주 뭐 10억 이상을 이제 들고 있었던 이제 어떤 대주주격의 어떤 큰 손들, 개인의 어떤 큰 손들이 그걸 잘 받아냈거나 전망이 좋다고 판단해서 이제 꾹 더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밀리진 않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요 이제 주가권 있지 않습니까? 요 주가권에서는 오랜 주주들도 이탈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한다면 손바뀜이 좀 활발히 좀 벌어지고 있는 결국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지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치고 달리고 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어느 선에서의 어떤 하방 경지 그리고 손바뀜을 통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제 또 움직일 때 손이 바뀌었잖아요.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팔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 산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단도 이제 여기 이 부근으로 맞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요. 결국은 평단 자체, 원금 자체가 이 가격대에 맞춰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쉽게 팔진 않죠. 악성 매물이 아닌 거죠. 이런 데 들어왔던 사람들, 30만 원대 들어왔던 사람들은 사실 이게 올라갈 때 악성 매물의 어떤 성격을 지니게 되거든요. 근데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손바뀜이 된다는 거는 이 가격대에서의 어떤 투자들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건 즉슨 올라갈 때 이 많은 거래량이 악성 매물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꾹 쥐고 있게 되고 이런 물량만 잘 소화가 된다면 뭐 여기서 샀던 사람들 추가 매수한다든지 호재가 나서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더 강력하다면 여기서 10을 파는 어떤 힘이 있더라도 여기서 15, 20이라는 힘이 들어온다면 수급의 힘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렇게 최근 3일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한 큰 손들도 지쳐서 지쳤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상당 부분은 좀 이탈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즉슨 손바뀜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시세가 발현하고 시세가 나아갈 수 있는 흐름 속에서 지금의 흐름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아마 작용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증권업계 관계자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대주주가 팔고 재매수를 늦추고 있거나 완전히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뭐 맞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샀다가 바로 다음날 거의 다 정리하거든요. 외국인 기관들 패시브하게 들어갔던 것들이. 근데 대주주들이 안 사고 막 더 팔고 하니까 오히려 떨어진 가격에 그냥 파니까 배당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패시브한 자금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뭐 20만 원에 샀는데 도리어 이제 19만 원에 팔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배당 뭐 2% 받는 게 뭐 무의미하게 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말 보너스를 노리고 진입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도 예상하는 게 일단은 경영진과의 관계가 원인이 된 걸로 추측된다. 공매도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후 의식을 다지던 관계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 분식회계 혐의 조사 그리고 실적 둔화 이런 부분도 대주주 이탈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서 이런 부분들에 의거해서 매도하는 건 저는 사실 옳은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이거 별 없이 끝날 거고 실적 둔화 이제 해소될 거고 금이 가는 문제는 다시 또 성장을 위한 또 신뢰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닥권에서의 어떤 계속된 손바뀜은 추후에는 긍정적인 방향이 될 것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CES 이제 세계 가전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그 박람회에서
총수가 직접 참여를 합니다. 일부는 이제 불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현대차 정의선 이제 회장이 여기 이제 참석해가지고 새로운 로봇 기술을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임팩트가 큰 어떤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자. 여기 있네요. 29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이번 CES에 참석해서 직접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하다를 주제로 그룹의 로보틱스 비전을 소개하고 신개념 로봇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지난해 세계 최고 로봇 기술을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결정하면서 직접 자기 돈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로보틱스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직원들과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도 미래 사업의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며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 CES에서 이 개인용 비행체 콘셉트 SA1을 공개하면서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UAM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개한 바 있고요. 이 UAM 사업 자체는 로보틱스하고 결합된 어떤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보틱스를 상당히 뭐랄까 뭐 비등하게 보는 거죠. UAM, 로보틱스, 모빌리티 요 세 가지를 그냥 뭐 비중을 뭐 로보틱스 20%, UAM 뭐 30%, 모빌리티 50%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거의 비등한 것 같아요. 보면 다 연결돼 있고 기술이.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자율주행, UAM, 뭐 로보틱스, 모빌리티 다 연결돼 있는 사업이에요. 산업이고. 그래서 결국은 로보틱스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현대차 그룹뿐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제 로봇 각축전이 기대되는 CES 2022다 해서 카메라, 센서, AI 등 로보틱스 분야 산업 활용도도 무궁무진하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는 로봇 정식 사업팀을 꾸리면서 상업 로봇에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 이번에 큰 비전을 로보틱스 쪽에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로봇 분야는 한국 제조업이 걸어야 할 숙명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가운데 특히 내년 1월 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소비자 가전쇼 CES 2022에서 한국 기업들의 로봇 각축전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전부 로봇에 대한 어떤 중요도와 발표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매해였어요. 매해 이제 로봇 관련된 기술들을 시연했는데요. 사실 상용화 시키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의 어떤 그 발표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람과 로봇의 동행이라 이제 본격 좀 상용화로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업팀까지 만들어버린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양산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본격화하는 그런 부분. 여기 보시면 그간 CES 무대에서 시제품 성격의 로봇만을 선보였던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하는 등 본격적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가 다 뭘로 돌아가겠어요? 2차 전지로 들어가겠죠? 삼성 SDI가 만든 배터리가 들어가고 또 새로운 어떤 2차 전지에 새로운 또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참 미래 산업 다 연결돼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현대차가 발표할 또 로봇의 신기술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와 결합한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 이동의 역할과 형태에 대한 미래 변화상을 제시하겠다. 뭐 이게 굉장히 지금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동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어떤 급등이 좀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현대중공업도 뭐 일단은 뭐 여기서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첨단 제품을 이제 전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산업 기계 분야에 좀 특화되어 있는 쪽이죠. 이미 이제 한국은요, 로봇 산업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의 로봇 매출 규모가 5조 5천억, 대부분 산업용 로봇이죠.
제조업용 로봇 시장의 경우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전 세계 5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참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제조업의 5대 강국 안에 들어가죠.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예.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로 산출하는 로봇 밀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기술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예,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 1월 초 CES에서의 어떤 로봇 이벤트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분석도 집중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스마트 리포트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며칠 전에 여기 보시면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로봇 테마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관련주의 어떤 최근 동향들 관심주들 이런 것들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글로벌적인 트렌드로도 이쪽 분야가 이제 강력하게 불기 시작한다는 게 지금 글로벌 ETF 단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국내 시장에서도 테마가 이제 불기 시작하죠. 한번 좀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이슈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 시장 체크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개인이 작년보다 더 강한 수급으로 배당락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이었어요. 작년보다 개인들의 수급이 더 강력했다. 그러니까 배당락 이후 이제 이틀 동안 개인의 매수가 이제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들어오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올해가 강하게 이틀 연속으로 세게 들어왔다. 그만큼 이제 보다 더 장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어떤 큰 손단에서 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왜냐면 이제 뭐 이틀 동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좀 수동적인 어떤 패시브한 수급들이기 때문에 보다 액티브한 수급은 개인의 어떤 재매수 관점의 어떤 수급이라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어떤 연초 장세를 좀 전망하는 것 같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시장 수급이 유입이 됐고 또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장도 보합권으로 안정된 흐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되려 이제 연초에 코로나의 어떤 정점이 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사상 최대 확진자가 발생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려 이제 거의 뭐 꼭지 정점이 되어 가는구나. 그만큼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굉장히 낮은 거의 뭐 독감 같은 감기화되고 있구나를 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바이러스의 어떤 조건들이 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의 정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걸로 전망됨에 따라서 해당 기점이 시장의 강세 명분이 될 수 있을 듯하다는 부분으로 제 의견을 같이 넣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이틀 동안 좀 진행됐고 연초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가 희망이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올해 증시 조금 조정의 어떤 흐름들이었지만 내년을 위한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 연말 마무리가 되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내년 연초 장세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략들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내년에도 열심히 또 좋은 내용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시간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또 멋진 모습으로 내년 장 또 같이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